천연의 악기가 박수라 그랬거든요. 박수. 다시 또 이제 내일을 깨워야 되니까 우리가 제 5강 세계 선택을 우리가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와야 선택이지 미래도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현재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네. 그 선택이라는 것은 예,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요. 현재형이라는 것이 현재. 자, 그럼 이제 책의 선택이야. 책. 자, 이제 우리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책이라는 것은 간접 경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책 속에 스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책 속에 스승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책이 가르쳐 줍니다. 책에는요, 어마어마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책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책을 왜 선택하느냐? 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책 속에서 뭐냐?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멘토. 멘토를 찾아라. 많은 전문가들은 멘토를 찾았어요. 멘토가 1명이 좋아요, 10명이 좋아요, 20명이 좋아요. 멘토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멘토는. 이수신 장군도 멘토가 12명이나 됐어요. 제갈 공명도 이수신 장군의 멘토고요. 나폴레옹도 이수신 장군의 광개토대왕, 이런 광개토대왕도 이수신 장군의 멘토고, 전부 우리 역사에서 그 멘토를 찾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멘토가 누군지 아세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멘토는 루소입니다. 그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요, 전부 그 멘토를 찾았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그런 그 강의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4번째 가는 시카고 대학의 허친슨 총장이 학생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고전 100권을 읽어라. 거기에서 멘토를 찾아라. 그 학생들이 그걸 그대로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카고 대학에서 전무후무하게 노벨상 7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전 100권을 읽고 책 속에서.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고전 100권을 읽어봐야 내가 지금까지 책을 100권도 더 읽었는데, 근데 멘토가 이 멘토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거와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내가 책을 보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멘토라는 것을 뭐냐? 우리 멘토라는 뜻을 알아요. 멘토의 뜻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멘토의 뜻. 멘토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네. 멘토의 뜻. 멘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와 진실로서 이끌어주는 스승을 멘토라고 해요. 그럼 멘토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멘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멘토의 뜻은 우리 고대 역사에 나와 있어요. 세계사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그리스에 이타이카 왕국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 알아요? 이타이카 왕국에 오디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오디세이 왕. 오디세이라는 왕이 7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7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요. 역사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있죠. 네. 트로이 전쟁. 오디세이 왕이 어디에 나가느냐? 트로이 전쟁에 나갑니다. 트로이 전쟁이 몇 년 전쟁이에요? 10년 전쟁입니다. 10년 동안에 이타이카 왕국에 돌아오질 못했어요. 보통 전쟁을 나가는 걸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래요? 원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번 나가면 그 전쟁이 이길 때까지 돌아오지 못해요. 그 10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7세에 이타이카 왕국 오디세이 왕이, 자,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가 됐어요? 17세가 됐어. 17세가 됐는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들이 엄청나게 지혜스럽고 성숙해졌어. 저게 내 아들인가 싶어.
어린 내 이름만 알았더니 17세에 훌륭한 아들이 된 거예요. 훌륭한 아들이 됐는데 그 떠날 때 부탁을 했어요.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쟁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보살펴주라고. 네? 그러니까 왕의 친구니까 좀 지식도 있고 좀 지혜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아주 지극히 보살폈어. 날개짓도 시켰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하게 했고, 공부도 시켰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17세면요, 지금 말하면 17세, 옛날에 17세면 굉장합니다. 성인이야, 성인. 장수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훌륭한 된 걸 보고 전쟁터에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아들이 훌륭하게 됐을까.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친구의 이름. 이 오디세이 왕 친구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멘토. 이제 멘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멘토라는 뜻은 뭐냐? 지혜와 진리로서 훌륭하게 이끌어주는 스승을 갖다가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라고. 근데 그 멘토가 이 그리스에만 있겠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뭐요? 마음속에 멘토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쓰실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멘토가 어떤 멘토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 책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책 속에서. 책을 보면서 많은 깨우침을 오면서 자기가 멘토를 찾게 돼요. 멘토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보면 이제 세종대왕도 멘토가 될 수가 있고, 이순신 장군도 멘토가 될 수가 있고, 강개토 장도 될 수가 있고, 징기스칸도 멘토가 될 수가 있어. 공자, 맹자도 다 멘토가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도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될 수가 있고, 멘토를 많이 찾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멘토는 내 형식에 나가 만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나가 만나고 있다. 잠재의식 본질에 납니다. 잠재의식이 멘토를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 멘토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책을 보지 않으면 생각의 힘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만 보여. 그리고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친구를 새길 때, 이웃을 새길 때도 뭐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새겨야 멘토를 많이 찾을 수가 있지. 부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원망에 젖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멘토를 가로막고 있어. 멘토를 못 찾는 거야. 현실만 보이는 거야. 심리적 힘만 생기는 거지. 그게. 네? 멘토를 찾아야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긴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자연과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 멘토가 있다는 걸 아시고, 멘토는 지혜와 진리로서 이끌어지는 스승, 훌륭하게 이끌어지는 스승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책 속에 있고, 그 책 속에 모든 길이 있고, 책 속에 스승, 멘토가 있고, 책 속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 인간의 사용 설명서, 성경책에는 뭐야? 우주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책에 다 있어요. 짝이 안 맞는 게 없다. 왜?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책을 어떻게 우리가 책을 지금까지 인식해 왔느냐? 책은 남을 이기는 거, 내가 남을 듣고 일어서는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책을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어디 좋은 대학에 갔다, 이거 등수를 매기는 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 같은 데는요,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고 해요. 학생들한테 등수를 매기자. 창조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창조성.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남을 이기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남보다 잘해가지고는 멘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보다 잘해가지고는 성장을 하지 못해요. 누구보다 잘하라고요? 전보다 잘해라. 어제보다 잘해라. 나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남을 1000명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훌륭하다. 나 자신과 싸우는데,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가 대타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에도 보면은 야구가 잘 안 풀릴 때 대타를 내세요, 아세요? 네. 그 대타를 내셔. 그 대타가 성이 잠시야. 이름이 제의식이요. 잠재의식. 잠재의식을 내세워야 돼. 잠재의식을.
잠재의식이 나를 끌고 갈 때 나도 모르는 새 성장한다는 거예요. 책도 잠재의식을 만나게 되면 무서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의식 속에서만 책을 봐. 의식 속에서 책을 보니까 책 보고 나서 다 잊어먹어. 강의 듣고 나서 잊어먹어. 그러니 무슨 멘토와 만나겠어요? 못 만나는 거죠. 네?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훈련을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그 잠재의식과 내가 하나가 돼서 잠재의식이 우주와 만나서 나를 끌고 간다. 그래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책 벌레였다 안 벌레였다? 책 벌레였다는 거예요. 이수진 장군도 지독한 책벌레였고 나폴레옹도 지독한 책벌레였어요. 제갈공명도 지독한 책벌레였어요. 세종대왕은 뭐 책벌레 정도가 아니었죠. 세종대왕은 책을 한 번 선택을 하면은 몇 번씩 봤다? 100번 이상을 봤어요. 구소수관이라는 책은 1100번을 봤어. 네? 태종이 너무 책을 보니까 신하들한테 해가지고 전부 책을 다 감치라고 했어요. 막 책을 다 뺏어갈 때 한 권을 병풍 뒤에다 던졌어. 병풍 뒤에다 던졌어. 책을 너무 보니까 그 병풍 뒤에다 던진 책이 구소수관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몇 번 봤느냐? 1100번을 봤어요. 1100번을 보면서 영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한글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영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한글을 만드는 우리의 역사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상소문 올려가지고 이제 뭐 우리의 글을 만들어야 된다 이랬을까요? 다 명나라한테 엎드려가지고 우리 역사에 보면 명나라한테 혼날까봐 명나라는 대국이니까 한글을 만든다고 세종대왕이니까 신하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다 반대했잖아요. 답이 그 반대 역발상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만들 때 여당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한 거 아시죠? 네. 다 반대한 거예요. 다 반대한 거예요. 미래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봤을까? 책벌레였기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책벌레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이루어진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네? 왜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포탄이나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책을 싣고 갔을까? 전쟁터에서도 책을 봅니다. 전쟁터에서도. 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예요. 징기스칸이 글을 알았어요. 자기 이름 숫자도 못 썼어. 근데 지독하게 책벌레였다는 거예요. 왜? 책에서 모든 전략과 작전 모든 게 다 우주의 법칙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운다는 손자 병법도 손자도 뭐냐면 이수진 장군의 멘토입니다. 손자도요. 네?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지독하게 책벌레였다. 그러면 벌레의 뜻을 알아야 돼. 벌레는 뭐예요? 벌레는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는 게 벌레예요? 파먹는 게 벌레예요? 파먹어야 돼. 책을 파먹어야 돼.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책 보는 방법에서 나옵니다. 책을 보면서 책을 파서 먹어야 돼.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파서 먹어야 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다 아주 익혀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익혀서 먹었다. 익혀서. 아주 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보고 또 보고 반복이 내공이고 그 더 큰 반복이 천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책 망고를 제가 만약에 소개를 해요. 쫙 해가지고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 책도 좋다 저 책 좋다 그러면 책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골라. 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 10,000벌을 갖다 주고 좋은 거 고르라 그러면 좋은 거 4개만 골라가지라면 골라요 못 골라? 못 골라. 네? 그 이튿 나가서 또 바꿔야 돼. 이거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책 10,000권이 모두 좋다라고 하면 좋은 책이 한 권 있다 없다?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책의 선택 4가지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책은 제가 200권에서 800권까지 봤어요. 왜요? 왜 봤을까요? 그 지독하게 책벌레 오면서 거기에서 영이 열리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수진 장군이나 제갈공명이나 루소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세종대왕이나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면서 봤기 때문에 최초에는 제가 절에 있을 때 성철 스님을 연구하면서 성철 스님이 뭐냐면은 책을 한번 딱 들쳤는데 여기 시원한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40세에 그냥 출가하잖아요. 멘토를 그분은 좀 특수한 분인지 모르지만 책 속에서 한번 열었는데 멘토를 찾습니다. 여기 씌워놓은 게 있구나. 그러고서 머리 깎고 들어가듯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자기 경험과 그 다음에 자기 그동안에 이 쌓아온 실력과 학력과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깨우치는데, 그 깨우치는 것은 신만이 알아요. 몰라요. 네? 근데 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베스트셀러를 모아놓은 책을 제가 4권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한국 책이 2개가 있고, 일본 책이 하나 있고, 미국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책벌레가 된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은가,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림으로.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시각화, 이게 도상으로 하면 금방 알게 돼. 그냥 여기다가 뭐 무슨 책이요 오면은 또 이게 뇌가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오셨기 때문에 내가 무료로 배를 하나 선물을 해요. 배. 동력선이 아니라 무동력선. 무동력선을 이 선물한 거는 그 배를 하나 그릴 줄 알고는 책 4권이 잠재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배를 하나 선물합니다. 이 배를 하나 선물하면 책이 배 안에 들어있다. 배 안에. 자, 제가 배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배가 이렇게 무동력선이 있으면 이 몸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체가 있습니다. 이 몸체, 배를 갖다가 쉽이라 그래, 쉽. 자, 선장이라 그래, 선장. 우리가 누구나 자기한테는 선장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약 한 70억 인구가 되는데 70억 인구 중에 나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 자신이 가장 훌륭해. 부모, 형제, 친구, 학교 선생님보다 훌륭한 것이 나 자신이야. 왜? 내 속에 무서운 멘토가 있거든. 최고의 훌륭한 스승이 있거든. 내 속에. 그걸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나요,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 그걸 몰라가는 거예요. 멘토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주와 만나게 하면 거기서 발전을 하는 건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덮어지면서 그냥 졸업장 하나로 가지고 사회에 가니, 형식을 가지고 가니, 인류대학을 나오면 뭘 거예요? 어? 시대는 변해가가지고 지식이 전부 구닥다리로, 어제의 지식이 오늘 지식이 아닌데. 예? 근데 멘토를 찾게 되면 그 멘토가 점점 그 미래와 계속 만나가지고 변화에 대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에 대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탄력성을 갖고 계속 발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이 몸체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자, 대우주나 소우주나 마찬가지 물이 70%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이 답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의 에마토 마사루 교수가 쓴, 찍어내자마자 14판이 나왔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훌륭한 책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해가나 안 변해가나 그 책을 보시면 알아요. 그 책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거의 3분의 1이 그림책이죠. 과학적이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육각수가 되고, 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물이 썩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과학적으로 나타난 진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뭐냐면 에모토 마사루, 일본 교수입니다. 에모토 마사루 교수가 쓴 거예요. 그분이 계속 인간의 뇌를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러고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시기 질투 두고 모함을 하면 이 물이 그때 뇌를 촬영을 했더니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이게 육각수가 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각수가 된 거와 물이 썩은 거와 자연하고 만날 때 그게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게 항상 자연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긍정의 심 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가 긍정이 돼야 되느냐? 물이 긍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체, 배의 몸체가 긍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혀가 긍정이 되면 안 됩니다. 혀가 긍정이 되면요, 혀로 누구 칭찬하는 건 아부예요. 마음이 긍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속이 긍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 내 몸속에 70%가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답을 알고 있다. 자, 성철 스님이 81년도죠. 1981년도에 엄청난 법어를 발표해요. 세상이 놀랄 법어를 발표해요. 그게 뭡니까?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어요. 물은 물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서점에 가면 책이 있지만 이 책을 보고서는 웬만큼 지식이 돼가지고는 제가 그걸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가고 또 다른 하는 책을 보면서 이해가 가고 거기서 딱 정리한 게 야, 이거였구나. 딱 이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산은 1000년이 돼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산은 신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네? 물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물은 물처럼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무슨 물이라 그래요? 설탕물이라 그래요. 물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타니까 무슨 물이라 그래? 빨간색 빨간 물이라 그래. 검은색을 타면 검은 물이라 그래. 물을 컵에다가 담으니까 모양이 동그랗게 돼. 삼각형에 담으면 삼각형이 되고 네모면 네모가 되고 물처럼 변화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도 며느리가 3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세 개. 물도 세 곳으로 변화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하는데 물도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물이 있고 물도 긍정이 있고 무관심이 있고 항상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긍정의 물은 뭐냐면은 물을 나무에다가 줬어요. 이 나무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입니다. 성장을 하는 긍정은 성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무관심은 뭐냐? 물이 이렇게 비가 왔는데 웅덩이가 있어요. 그럼 웅덩이 채워요? 안 채워져? 채워요. 채워져. 근데 무관심하니까 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어요. 물이 썩어버리니까 웅덩이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야, 무관심. 낭떠러지가 있어요.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를 보고 사람은 어떻게? 낭떠러지를 보고 아이고 여기 낭떠러지라고 근처에 가는가? 안 가죠. 가면 떨어져 죽으니까. 근데 물이 자 물도 생명이 있는데 물이 아이고 이거 낭떠러지네 하고 쏙 가. 그냥 사정없이 갈까? 사정없이 가. 부정입니다. 물은 낭떠러지를 만나도 사정없이 내려 꽂히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거죠. 물은 3가지로 변합니다. 3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긍정의 이 물도 긍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즉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육각수가 된다. 육각수. 발전한다는 거예요. 네? 내 몸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발전은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사람의 육신의 발전은 25년 걸립니다. 심장의 발전은 50년만 발전합니다. 50세가 되면요, 아무리 강심적인 남자도요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자연이 겁나고 두려웁니다. 두려워. 50년 성장하기 때문에 심장. 근데 우리 뇌는 몇 년 성장을 해? 평생 성장. 평생. 근데 사람이 닫아버리잖아. 내 나이에 이른다고. 어떤 노래는 또 뭐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있어. 내 나이가 어떠냐고. 내 나이가 어떻다는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지, 긍정. 그게 자기 한계를 자기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머리를 쓰는데 2%만 쓴다는 거 아세요? 2% 써요. 건물을 줘놨어요. 만약에 그 백화점을 줘놨어요. 백화점을 100층으로 줘놨어요. 100층을 줘놨는데 2층만 쓰게 되면은 비효과적이죠. 네. 건물을 줘놓고. 네? 나머지는 그냥 그냥 관리비만 내고 그냥 있는 거야. 2층만 쓰다 가는 거예요. 2층만. 네?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바라려고 그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3% 정도만 써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남과 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라. 카네기가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긍정 부정하면서 부정할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걸 부정을 해요. 자기 한계를 왜 긍정하냐 이거예요. 한계를 부정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그 20g의 0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한계를 부정을 해야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고리는 밖에 없다는 거죠.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잠재의식이 열어야지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이것을 열었을 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이게 영적 세상이에요. 깨달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상.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되는 책이 무는 답을 알고 있다. 무는 답을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인정해야 돼. 내가 부정을 했을 때 얼마나 나한테 가혹하게 물이 썩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는 답을 알고 있다가 첫 번째 책입니다. 네? 그 책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그걸 칼라로 다 찍어서 무조건 내가 잘못된 건 상대방이 잘못된 건 고맙습니다 그러면 입각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주와 만날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부정을 하게 되면 그냥 전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 썩으면. 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맞아. 그래서 무는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 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냐면은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시간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전철에서 책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운전을 안 하는데 네? 시간이 차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런데 그 전에 이제 차 운전을 하면서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누가 3개 고시를 하고 15,000권의 책을 본 사람이 방송에 나와요. 도대체 15,000권의 책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그냥 책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이제 속독을 해서 빨리 갔겠지만은 네? 하루에 15,000권을 보려면요. 하루에 한 2번씩 30년 이상 봐야 돼요. 쉬지 않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랬어요. 그 10,000권이 넘는 책 중에서 한 가지 책을 좀 선택을 해달라. 딱 그린 거예요. 제가 이 책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냐면은 에머토 마사루 교수가 쓴 무는 답을 알고 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거든. 기본.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누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을 다른 책을 안 봐도 이 무는 답을 알고 있다 책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 인생 80년이라 그랬죠. 네. 강건하면 네? 인생 70, 강건하면 80년이라 그랬죠. 80년에 제가 80년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6년은 잠을 잔다 그랬죠. 21년은 일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6년 동안 밥을 먹고 1년 동안 화장실을 간다 그랬죠. 자, 몇 년 동안 화를 낸다 그랬어요? 5년 동안 화를 내. 묻는 시간이 10일이야. 10일. 묻는 시간이. 근데 인생의 목적하고 한번 비교해봐.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흥미진진하게 기쁨을 따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흥미진진하게 기쁨을 따라가는 게 운명이 바뀌면 기쁨을 따라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내가 어느 방향을 잡고 가느냐. 기쁨은 방향에서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들게 되면 아무리 내가 운이 좋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명예가 있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방향을 잘 틀었어요? 잘못 들었어? 잘못 틀었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도 그랬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그걸 계속 강조를 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르쳐. 기본에 충실하라. 그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무는 답을 알고 있다 책이 그렇게 훌륭한 책이라서 제가 보니까 야, 이 책을 보기 전에 기본이구나. 기본. 1권, 2권으로 나왔어. 근데 1권만 봐도 80%가 거기 다 있어.
그걸 보면은 아 내가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엄청난 나한테 그 불리한 대가가 온다는 것을 그 책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면 내가 육각수가 돼가지고 또 하나는 무지개가 다가온다는 것을 거기서 또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눈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보셔야 돼, 안 보셔야 돼? 보셔야 돼요. 이 책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긍정만 하고 있으면 뭐냐 이거야. 긍정만 하고 있으면. 예? 긍정만 하고 있으면 인생이 기쁨이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슬로우 교수가 얘기했듯이 5가지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활동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고, 자아발견 욕구가 있어요. 네? 안전하다고만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돈 많이 주고 안전하다 그러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지하 한 3,000m에다가 돈도 갖다 주고 아니 은행도 차려주고 밥도 갖다 주고 옷도 좋은 거 갖다 주고 당신 인생 여기서 맞춰요 그러면 그게 행복할까 아니에요? 안 행복한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기쁨도 흘려보고 갈팡질팡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자전거도요 넘어지면서 S자로 가면서 이게 재밌지 그냥 레일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넘어지지도 않게 쭉 가면은 그 밋밋해서 인생 재미가 없어. 그게 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참하고도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깨우친 사람은 이것을 다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뭐냐 내가 나에 대한 기본이 되면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찾는 게 뭐냐 영이 어디 있나를 찾아야 돼. 그 영에 가장 가까운 그것이 꿈입니다. 꿈. 나를 한번 일으켜봐야 돼. 네? 잠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우리가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그러죠. 잠자는 거인이 잠재의식입니다. 나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나를 쭉 일으키는 거예요. 배를 하나 내리는 거예요. 쭉. 요게 2번입니다. 2번. 요게 뭐냐 꿈꾸는 다락방이에요. 꿈꾸는 다락방. 이것은 이지성 작가가 쓴 책이고 이지성 작가 제가 그 강의를 이 동영상으로 들어봤어요. 근데 이 책을 하나 쓰고 얼마나 그 유명해졌겠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네? 이지성 작가가 어디 가서 젊은 사람인데 강의도 잘 안 해. 왜? 이지성 작가가 1시간 강의 최저 강의가 얼마인지 아세요?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 근데 다른 거 안 해. 이거 꿈꾸는 다락방에 대해서 막 하는데 이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은 꿈꾸는 다락방이 이 깨워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알리꼬르 VD입니다. 알리꼬르 VD. 리얼라이제이션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꾸는 다락방이 이것을 풀어놓은 겁니다. 알리꼬르 VD. 첫 번서부터 끝까지 알리꼬르 VD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게. 네?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고 물려있어요. 꿈을 꾸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냐. 꿈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뿌려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강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고 맨날 꿈은 이루어진다. 네? 월드컵에 보면 별 하나 그려놓고 별은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야 그게? 심리학적 힘이죠. 영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안 이루어져. 그게 목적이 아니라 소원이 돼. 소원. 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려면 통일에 대한 밑거름을 만들어줘야 통일이 되지. 그냥 저절로 통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으면 통일이 될 줄 알았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야. 또 김정일이가 죽으면 통일이 될 줄 알았더니 또 혹시나 하고 역시나야. 또 김정은이 죽으면 또 통일될까? 안 그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만들어져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 내 육신의 정신의 사용 설명서를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0강에. 내가 어떻게 뇌는 어떻게 사용하고 마음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내 물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게 다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야 된다. 나를 내가 대단하다.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 안 돼. 이거 누워있으면 망가진 배야. 망가진 배. 배는 주인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물은 다 그러고 있다는 주인인데 자 주인이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야 돼. 세상에 내가 도전을 하는 거야. 꿈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면서 내가 꿈꾸는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야 돼. 다락방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까 많을까? 적어요.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없어요.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다락방은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천장이 나고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락방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 꿈을 찾으러.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이에요. 꿈꾸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보니까 배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하나면 이거 무슨 뭐 저기 저 시골에서 무슨 저기 저 물바가지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만들어지는 게 없어. 여기서 자연과 만나는 그림을 가져야 돼. 배가 목적이 항구에다 묶어두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파도를 넘는 게 목적이에요? 파도를 넘으면 기후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범서를 만드는 거예요. 범서를 이렇게 포장하는 요 세 번째 책이 뭐냐? 무지개의 원리예요. 무지개의 원리. 자, 무지개의 원리 속에 들어가 보면 뇌 속에 성공이 있고요. 뇌 속에 성공이 있고 사람이 생각한다고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또 무지개 원리 책에 뭐가 있느냐? 실제 에마토 마사루 교수가 얘기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도 또 일본에서 그런 에마토 마사루 교수가 훌륭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초등학생한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무지개 원리 책에 나와요. 밥을 해가지고 밥이에요. 똑같이 밥을 해가지고 병망에서 초로 막았어요. 아주 진공 상태, 공기가 안 통하게. 그리고 초등학생 10명한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기다가 글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고맙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써놨어요? 나쁜 자식. 그러고서 이 10명이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이걸 읽게 했습니다. 읽게 했어요. 자, 이 진공 상태에 밥이 이 소태가 쪘으니까 아무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데 실제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예. 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무지개의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초등학생한테 그 글씨를 그대로 읽게 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간 것은 아주 여기 밥이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 후에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누룩이 돼 있어. 누룩. 그 술 담글 때 누룩 있죠. 누리끼리한 밥이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나쁜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한 것은 뭐냐? 시커멓게 탔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게 나타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생각의 진동수입니다. 생각의 진동수.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느낄까 안 느낄까?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주가 우리를 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아니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네? 자, 또 하나 더 쉽게 제가 얘기합니다. 채소밭에다가 음악을 틀어놔요. 비닐하우스에. 그러면은 그 채소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잘 자라. 근데 초상집에서 곡하는 소리를 하면요, 채소가 다 죽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또 그 축사에다가 소음을 틀어놓고 했더니 뭐요? 전부 소가 유방암이 나거든요. 네? 근데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뭐요? 그 소가 우유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똑같은 것도 긍정과 부정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거를.
예? 이걸 병마개를 다 막아놨는데 병마개를 막아놨는데 어떤 건 시커멓게 되고 어떤 것은 누르게 됐다. 이게 무지개 원래 책이 나와요. 책이 나와. 또 하나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려드리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이 재미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지개 원래 책에 나오는 건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의 아까 생각의 심을 했으니까 생각의 심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세요. 자 생각의 심에 예를 들 게 많은데 무지개 원래 책에 뭐라 그러냐면 힐튼 호텔 사장 이름이 누구죠? 힐튼입니다. 힐튼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말하자면 노숙자였어요. 물을 먹고 의자에 엎드려서 장가하세요. 그러면서 힐튼 호텔 사장이 집이 없으니까 나는 호텔을 짓는데 다른 사람처럼 짓지 않겠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밥만 먹는 건가? 호텔에서 사람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무도 보고 여러 가지 자기가 즐거움도 찾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시트호텔 사장이 세계적으로 시트호텔을 쫙 깔아놓고 큰 부자가 된 게 있어요. 그게 생각에 진동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각에 힘을 작용한 거죠. 정주영 씨도 생각에 힘을 작용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지개 원리 책에 쇠 파이프 하나를 가지고 자 어떤 사람입니다. 자 ABCD로 볼게요. A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엿을 사 먹을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한다는 거예요. 엿을 사 먹으니까 $5가 됐어요. $5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말발굽을 만들 생각을 해요. 말발굽을 만들었으니까 $1250가 돼요. $1250를 벌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바늘을 만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250.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첨단 스프링을 만들 생각해. 스프링 250만 달러예요. 약 27억이에요. 6천원짜리가 27억으로 바뀌어. 똑같은 파이프가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엿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바늘을 만들 수가 있고 스프링을 만들 수가 있고 말발굽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은 생각이라는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지개 원래 책에 나와. 무지개 원래 책을 보면서 보물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그 무지개 원래 책은 누가 했느냐? 차동엽 신부 아시죠? 차동엽 신부가 썼는데 안타깝게도 신부 하면은 종교책인 줄 알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차동엽 신부도 그런 거예요. 왜 책이 왜 이렇게 잘 안 팔리고 이런 이유가 그냥 신부하니까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는 그냥 그게 선입감해. 저 책은 그냥 아이고 신부가 그냥 구약 어떻게 믿으라는 거네. 천주교 믿으라는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 거부를 한 거예요. 신부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네?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보면은 자연의 법칙을 깨닫게 돼요. 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범선. 바람과 비를 갖다가 비에 대응하면서 파도를 가르면서 가는 게 배예요. 그렇죠? 배가 이렇거니까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1권, 2권, 3권을 놔두면은 요거는 뭐예요? 카페밖에 안 돼, 카페. 폐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배 만들어서 카페. 차나 마시기. 그러면은 배의 목적이 위반돼, 안 위반돼? 위반인데. 배를 만들면 항구에 붙들어 매고 육지에다가 카페를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배는 뭐예요? 항해를 하면 파도를 타면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가지고 우리가 항해를 해야 돼. 항해를 해야 돼.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배는 목적지가 있지만 사람은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목적지는 어딘지 아세요? 죽어야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도 몰랐다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그렇죠? 내가 뭘 안다라 그러면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뭔가 다 이루었다 나 다 안다 그러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끝없는 죽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렇죠? 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끝없는 추구예요. 끝없는 추구. 행동하는 책인데 끝없는 덱스터
덱스터 예거. 두 사람이 쓴 건데 덱스터 예거가 주동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덱스터 예거. 덱스터 예거 여기에 보면은 그 자연의 이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와요. 기독교 신자고 이랬는데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자연에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거. 이분이 이 책을 이렇게 쓰고 유명해졌는데 대통령이 5명이 친구예요. 5명이 친구예요. 그러면 이 덱스터 예거는 뭐 했던 사람이냐? 트럭 운전사였어요. 대학은 문턱도 안 가더라고요. 트럭 운전사. 근데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은 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깨달고 책을 썼는데 보물이 투성이야, 보물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책은 1000권을 봐야겠다. 1000권을 봐고 제가 실제 책이 4권이 걸려가 되도록 800권을 봤어. 그래놓고 내가 덮어놨어. 왜? 200번을 맞아보게 되면은 공허감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아끼잖아. 네? 그리고 이제 비워야 되니까 돈은 비우는 거니까 다 이렇게 놓고 가끔씩 가다가 봐. 또 가끔씩 가다가 봐. 그러면서 더 큰 에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찾아낸 것이 성공 지도를 찾아냈습니다. 끝없는 중에서 성공 지도,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다음 토요일 날에는 이제 이 책 4권을 4권 플러스 앞으로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책을 보는 방법입니다.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과 그 책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가. 그 요령까지 알려드리면서 이제 그 책을 보고서 어떻게 되냐면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길을 찾아가는 게 성공지도.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는 그것이 5강, 6강, 7강이죠. 그 다음에 그걸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방향과 환경을 배우게 되죠. 방향과 환경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와 만날 준비가 돼가지고 나 자신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종합적인 걸 이렇게 오면서 나중에 솜토를 뽑고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신후일신. 이렇게 해서 이제 10강이 이어지는 건데, 자, 여기에서 어떤 책을 먼저 봐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책을 보는데 반복을 해서 꼭 봐야 될 책이 있어요. 반복을. 네? 1번과 2번은 사실 그렇게 반복 안 해도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 3번과 4번은 천연 조미료 엑기스 보물 창고가 많이 들어있어요. 보물 창고가. 여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 네? 우리 인생 신호애락 여정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네? 성공이 실패를 통해서 온다. 성공은 인간관계다. 성공은 왜 습관을 들여야 되나. 성공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합심을 해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헝거리 정신을 가져야 된다. 성공의 최종 목적지는 동사다. 이런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근데 얼마나 책을 안 보면 이 책을 서점에 가서 살 수 있어 없어? 서점에 가면요 한참 찾다 보면 없는 데가 더 많아. 네?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물은 바깥에 나와 있다, 숨어 있어. 이 책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진짜 좋은 책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지식을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책의 가치를 안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책을 제가 보면은 이 4권 정도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책과 가까워져요. 감사하게 됩니다. 책이. 책이 이런 거였구나. 책이. 자, 보세요. 내 몸을 갖다가 다듬는 책이 하나가 있고, 내 뇌를 깨우치는 책이 있고, 내 마음을 바로잡고 가는 책의 3번째 선택을 했고,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행동하는 책. 이렇게 해서 4권을 제가 만들어냈는데,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책을, 어떤 책을 누가, 어떤 책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내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배가 생각나. 아,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물은 답을 알니까. 형철 스님이 그랬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걸 할 생각하면서 물이라는 건 뭘까? 산이라는 건 뭘까? 늘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하나 이거 몸체로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 꿈을 내가 저버리니까 그 꿈을 찾은 증거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리얼라이제이션 비비드 드림에서 이 꿈꾸는 다락방을 여기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자연의 법칙, 바람,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여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지개 원리다. 무지개 원리. 그냥 퍼지기 축축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를 가지고 자, 유명한 선장은 파도가 치는 뱃머리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바다를 목표를 본다는 거야. 목표. 그럼 인생의 목표는 뭐냐? 끝없는 추구다. 파도가 있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게 아니야. 파도를 넘는 거예요. 파도가 있다고 피하게 되면 전복이 되게 돼요. 예?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치고 나가는 방법이 비 책 속에 30과 1과부터 30과가 있는데 30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도 내가 결정이 되고 성공은 실패의 역사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여기에서 텍스트 제고가 뭐라 그랬어요? 23과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분의 한 달 소득도 대단하죠.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